네,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 사실 책 내용은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앞에 설 때마다 참 어렵네요.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불안의 해법, 철학입니다.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 배웠던 그러한 참 독서 모임이 진짜 좋은 게요. 학교 다녔을 때는 정말 공부하기 싫어서 했었는데 독서 모임을 통해서 좀 다시 새롭게 배우니까 이제는 머리에 조금씩 들어와요. 참 공부가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난 독서 모임에 꾸준히 나와야겠어요. 일단 불안 해법의 철학이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책 내용은 다 뭐 싸움에 대한 내용인데 중간에 보면 르네상스 시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14세기 중엽부터 16세기까지 약 250년에 걸친 시기로서 중세와 근세를 잇는 과도기이다. 그래서 중세도 아니고 완전히 근세도 아닌 그 나름의 독특한 특징을 지닌 시대를 말합니다. 그 특징은 인간관계와 세계관으로 두 측면으로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시대의 새로운 인간관은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인간 긍정과 자아 존중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중세의 신중심 사상에 대하여 인간 중심의 새로운 사상이 등장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인간성은 그리스의 교양을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읽어드린 것은 책의 내용이었고요. 르네상스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녔을 때 배웠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르네상스 시대가 무엇인가라고 이건 제가 별도로 적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명예와 약점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볼 때 말 그대로 남성들의 지위, 자존심,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명예를 유지하는 모든 성인 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역시 다른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우리도 성질을 급하게 듣다 보면 또 결투에 나서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결투란 지위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예민한 감정적 대응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로서 현대적인 함의는 섬뜩할 정도로 강한 경멸이 담긴 말인, 그러니까 패배자로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명예와 약점을 딱 보면서 한 가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더라고요. 뭐였냐면 우리가 아웃라이더에서 켄터키즈 한란의 미스터리를 제가 그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발표했을 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 마을에, 그러니까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 이 마을에 이들이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난 원인은 사회학자들의 소위 명예문화에 깊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목동 같은 경우는 자신의 동물을 잃어버릴까봐 늘 신경을 곤두세우며 자기 자신만을 믿었고 결국 목동은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이 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줘야 하며 자신의 명예와 흠집을 내는 도전에 기꺼이 싸우는 것은 위험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명예 문화이다. 그러니까 아웃라이더에서도 이게 이제 아마 르네상스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서로 명예, 지위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서로 결투가 벌어졌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해법에 대한 철학, 명예와 약점에서도 보면 또 결투, 남자들의 그런 우상주의, 뭐 자존심 이런 것을 이렇게 거의 전쟁 같은 그런 내용이 많이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철학과 약점의 극복에서 보면요. 145페이지에 철학과 약점의 극복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의 머리는 진정한 행복이 자리 잡기는 너무 초라한 것이다. 쇼펜하우스가 말했고요. 자연은 나에게 가난해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 또 부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다. 자연은 나에게 독립적으로 살라고 간청할 뿐이다. 이거는 샤포가 얘기했고요.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은 사회에서 내가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판단이다. 판단은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다. 판단만이 나의 것이며 누구도 나에게 떼어낼 수 없다. 이건 에피테토스가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철학자들은 이성이라는 상자를 거쳐 자기 이미지를 걸러낸다고 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울레디우스는 다른 사람들의 자신이 성품이나 업적에 대하여 하는 말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먼저 이성으로 그런 말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철학은 성공과 실패의 위계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 과정을 재구성할 뿐이며 그러니까 150페이지에 보면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며 성공을 거둔 불면증 환자들이 오래전부터 강조해왔듯이 생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불안을 떠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 덕분에 안전을 도모하기도 하고 그 능력을 개발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면 이런 점과 관련하여 다른 감정들의 쓸모도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거나 어떤 것을 소유하면 불행해질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원할 때가 있다. 감정은 이렇듯 관역을 넘어가거나 못 미치기 십상이어서 철학자들은 이성을 이용하여 감정의 적절한 목표를 이루려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지적인 연쇄주의에서 보면 연쇄주의란 무엇인가? 인간의 삶은 고통뿐이며 따라서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철학적 사유를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154페이지 보면 철학적인 접근 방법의 장점은 심리적인 면에서도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무시하거나 상처를 줄 때마다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 정당하지 못게 된다.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며 자학하는 습관을 버리고 그들의 의견이 귀 기울이기만 한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상에서는 외로움이냐 천박함이냐를 선택한다면 젊은이들에게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충고했다. 사람을 피하는 결심을 했다고 해서 벗을 사귀고 싶다는 욕망이 없다는 것은 오해다. 이것은 단지 현재 만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논리에 기초하여 자신의 가치를 느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쇼펜하우어가 누구냐면요. 이 사람은 1788년에 태어나서 1860년대에 죽었고 쇼펜하우어는 살아생전 기이한 행동과 돌출적인 언행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을 때까지도 그를 떠나지 않았으며 장례식조차 죽지 않은 상태로 매장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워하는 그 나머지 그의 유언에 따라 죽은 지 며칠이 지난 후에야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많이 좀 특이한 행동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살아생전에는 그게 평은 많이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사후 평가를 보면 이거 나름대로 또 정리해 왔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인간 이성의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던 근대 사상계가 보지 못했던 커다란 맹점을 지적해 주었다.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는 그 성격상 주요한 철학 사조가 되긴 힘들어도 인간에 대한 극도의 혐오는 역설적으로 인간이면 당연히 이래야 한다는 높은 기대치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염세주의는 오히려 인간과 세상에 대한 지극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비판 정신에 근거해야 한 의미가 있으며 모든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쇼펜하우어가 단순한 기인이 아닌 현대 사상과 문명에 있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철학자로서 언급되는 것은 바로 그의 사상 내면에 깔려있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내게 되게 길었어? 이거야지. 네, 지금